안녕하세요. 시부모님과 갈등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막장의 끝을 달리십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짧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상견례. 처음 상견례 때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상견례는 아주 잘 끝났는가 싶었는데 그날 저녁 신랑과 이런저런 통화하다가 듣게 된 사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지영이 유방이 너무 크더라. 생리 중이라 좀 큰 거야. 누군 생리 안 해봤다니 너무 크더라. 헐, 나 그 집에 가축으로 팔려가나? 진짜 너무 교양 없고 경우 없는 발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부부싸움. 남편과 신혼 초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갈라서니 많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해온 돈 다 줄 테니까 헤어지자 어쩌자 싸우고 나중에 시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쁜 놈이네, 헤어지자고 하면 우리 집으로 와라. 아니에요, 그땐 섭섭했지만 잘 풀어야죠. 근데 해온 돈 돌려준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은 빼고 돌려줘야 한다. 나도 너한테 예단 안 받았으니까. 헐, 이게 말이야 방귀야 진짜. 어른으로서 그게 할 말인가요? 셋째, 여행. 어머님께서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제안을 하셔서 추석 연휴 강릉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날 오후 여행지에서 알아 누우셨어요. 본인 아프다고 우리 부부까지 모두 발을 묶어 놓으시더군요. 콘도 밖으로 구경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정말 본인밖에 모르시고 계속 징징거리시더라고요. 몰래 나가서 물회 하나 먹고 왔습니다. 밤에 부르시더니 그날 낮에 먹었던 커피숍 음료를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커피숍과 콘도와의 거리는 왕복 약 40km. 너무 멀다고 거절하니 신경질과 짜증을 얼마나 내시던죠. 셋째, 여행 2. 알아놓은 시어머님과 추석 당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프신지 점심까지 해결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추석 당일 문 연 가게가 별로 없었습니다. 차로 문 연 밥집을 찾아 뺑뺑 도는데 화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배고픈데 어딜 뱅뱅 도냐, 그냥 아무 밥집이나 가. 추석 당일이라 문을 연 밥집이 없어요. 이 근처 유명한 동치미 국수집 어떠세요, 어머님? 나 아파서 밀가루 못 먹는다. 그럼 냉면집을 찾아봐. 그거 먹으련다. 아우, 냉면을 쌀로 만들었나요? 넷째, 임신. 추석 연휴 저는 차만 올라타면 잠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차 타도 잘 안 자는 나였는데 참 이상했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님은 또 여행 중 차 안에서 어머님을 알아 누우시고 짜증을 나에게 부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야, 너는 차만 타면 자냐? 아이고, 너는 잠도 어쩜 이리 많으냐? 그때는 저도 몰랐지만 임신 초기였어요. 보통 경우 있으신 분들은 잠 많이 자면 임신했느냐고 걱정하던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배려는커녕 짜증만 내셨죠. 다섯째, 임신 통보. 시댁과 고기를 먹으러 가서 고기 먹다 신랑이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냐? 나 벌써 할머니 되냐?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아직 할머니 되기 이른 나이인데 할머니라니. 헐, 보통 임신했다고 하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데 얼마나 무안하고 서운하던죠. 여섯째, 임신 외식. 그래도 며느리 임신했다고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아무거나 먹자고 했더니 굳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캐물어 돼지갈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돼지갈비가 먹고 싶었습니다. 돼지갈비 못 먹은 걸신이 들렸나 엄청나게 먹어댔어요. 특히 아버님께서 막판에 추가에 추가로 주문해서 먹고 계산서를 시어머니가 확인하고 이 가격이면 소고기를 먹지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앞으로 소고기 먹어라. 헐, 먹고 싶은 거 먹으라며 왜 다 먹고 나한테 그러나요? 고기 3인분 추가해서 먹은 아버님께 그러지 왜 저만 구박하시는지 얻어먹고 나서도 기분이 별로였네요. 일곱째, 누구를 닮았으면 좋을까 내 손주. 시댁과 외식하러 가는 길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누굴 닮으면 좋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또 제 마음을 후벼 파시더군요. 시댁과 외식하러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야, 태어날 아가는 니키 닮으면 안 된다. 니키를 어디다가 써먹냐?
헐, 155 제 키 작긴 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키도 작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엄마가 들으면 가슴 아파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자식인데 저렇게 듣기 싫은 말만 하십니다. 여덟째, 내 아들이 대기업 다녔으면 시댁에서 TV를 보다가 대기업 취업이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기 아들 이야기하며 또 저에게 가슴에 못을 박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예전에 H대기업 큰아버님께서 힘써서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갔잖아. 만약에 H대기업 들어갔으면 지금 며느리 안 만났지. 저 S대기업 정규직입니다. 그럼 안 만나도 제가 안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홉째, 동치미. 그리고 전 돌아가신 친정 엄마를 닮아서인지 음식 솜씨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동치미가 정말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어깨 넘어 배운 비법으로 담가 보았어요. 그리고 결혼 전 시댁에 점수 따려고 제가 담근 동치미를 보냈는데 보내드린 동치미 한 통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해서 우리 아빠 먹을 동치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저보고 동치미 담가서 보내라고 김치 냉장고용 대용량 김치통을 보내더군요. 진짜 무슨 동치미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동치미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열째, 인부형 겨울옷. 배가 점점 불러서 겨울 코트가 안 맞았어요. 어머님께서 겨울옷 사준다고 온 가족이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 남자 직원에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유방이 커서 넉넉하게 맞는 옷 좀 골라줘봐요. 헐, 정말 너무 수치스러웠네요. 11번째, 임신 통증. 임신 5개월쯤 이제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시댁에 불려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배가 나오네. 야, 나 임신했을 때는 환도가 서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 너는 아주 잘 걸어 다니는구나. 편하게 임신하는 줄 알아. 세상에 편한 임신도 있나요? 12번째, 호출, 또 호출. 임신 막달까지 저는 매주 시댁에 갔습니다. 임신 당시 우리 집은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강변이었고 시댁은 만안구 석수동입니다. 왔다 갔다 왕복 3시간. 시댁 갔다 오면 하루를 다 쓰죠. 제가 많이 사귄데 꼭 이래야 하나요? 나중에는 폭발해서 남편한테 더 이상 몸이 무거워서 못 간다고 했네요. 13번째, 효도 공연. 그리고 어머님께서 어버이날 공연이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남에서 하는 김명인 공연을 예매해드렸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시고 다니며 전 구간으로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집 앞에 내려드리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하네. 아들 오늘 운전하고 다니느라 고생했어 하시더군요. 당신 마트에서 햄버거 먹다가 공연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햄버거 먹다가 공연 예매한 건 나거든요. 당신 공연 보실 때 만삭배로 뒤뚱거리며 공연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어찌 이리 고마움을 모르실까요? 14번째, 출산. 그리고 드디어 6월 어느 날 양수가 터져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분만의 고통은 정말 헬이더군요. 분만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지금 분만 중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통화를 길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듣게 된 전화 통화의 내용은 시어머니가 아들아, 진통할 때는 도망가 있어라. 너 머리털 다 뽑힐지도 모른다. 나중에 신랑이 우스갯소리로 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시어머님 전화가 와서 일부러 진통 중에 소리 안 내려고 애를 썼구만. 꼭 출산날까지 저렇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15번째, 출산 보고. 그렇게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고 시어머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 노산이라 회복이 잘 안 될 텐데 어쩌니? 제발 그냥 축하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16번째, 출산 면회. 출산 다음날 아가를 보려 시부모님 면회를 왔는데 이제는 노산이라고 사람 속 뒤집더니 오늘도 역시 망언을 시어머니가 애를 쉽게 낳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부었네. 쉽게 낳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전날 물이라도 먹고 잘 걸 그랬나봐요. 17번째, 아기 사진. 그렇게 저는 조리원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실 조리원 천국 못 누렸어요. 조리원에서 노크도 없이 수시로 아기 데리고 방에 데리고 왔다 다시 신생아실에 맡겨도 1시간 이내에 또 방에 데리고 오는 무한 도돌이표. 겪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리원 침대가 나빠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고요. 그건 그렇고 신랑이 아가를 안고 있는 사진을 시어머님께 보내드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야,
아기 안아주지 마라. 아기 손 타면 힘들다. 나중에 내가 아기 볼 때도 힘들어진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가한테 벌써부터 그게 할 말인가요? 18번째, 젖이 잘 도는 방법. 아가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하루가 멀다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 좀 보내라고. 그리고 전량을 검사하셨고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요.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쩌니 우리 새끼 잘 먹어야 하는데 신랑 오면 네 젖 좀 해달라고 해라. 그럼 잘 나온다 하더라. 주책 없으십니다 정말. 19번째, 나 늙으면 꼭 모셔라. 출산 후 시부모님 옆인 안양집으로 이사를 왔고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아기를 보러 자주 오십니다. 정말 아기 보러 아기를 보기만 하시죠. 어느 날 아기를 보다가 늙어가는 본인 모습이 두려우셨는지 시어머니가 나중에 나 늙으면 나를 꼭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한 집에서 나 모시고 살아야 해. 벌써부터 부담 주시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20번째, 아침 아들 저녁 딸. 임신 중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초음파로 우리 아가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기에 우리 아가 공주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야, 아침에 하면 아들이고 밤에 하면 딸이라는데 너희도 아침에 하지 그랬니? 그럼 아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망측해 죽겠습니다. 21번째, 미숫가루. 저는 20대 후반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의 언니인 이모가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십니다. 시골에 사는 이모가 여름마다 직접 미숫가루를 만들어 보내주시는데 작년 여름 어머님께 맛보시라고 조금 덜어드렸더니 다 먹고 또 달라고, 이번엔 많이 달라고 아예 돈 주고 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모는 미용실을 합니다. 농사를 안 져요. 텃밭에 가족 먹을 것만 만들어 나눠주는 거예요. 했더니 그럼 미숫가루 비율이라도 알려달라고 성하시더군요. 올해 이모는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미숫가루를 보내주셨고 하필 시어머니 있을 때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미숫가루를 숨겨놨는데 미숫가루 온 거 보자며 미숫가루 양 확인하시고 시어머니가 야, 이거 너희 먹으면 날 줄 것도 없겠다 하시면서 미숫가루를 다 가져가시더군요. 어머님 우리 이모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고맙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땡볕에 엄마 없는 조카딸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그걸 다 가져가시네요. 22번째, 카톡 사진. 출산을 하고 예쁜 우리 딸 사진으로 카톡 사진을 바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신랑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랑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 말씀. 땡땡이가 카톡에 우리 손주 사진, 내가 그 사진 카톡 사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땡땡이가 먼저 선수를 쳤네. 어쩌고 저쩌고. 카톡 사진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나요? 23번째, 카톡 사진이. 또 출산의 기쁨과 행복을 담은 웹툰 사진이 있길래 너무 공감되는 마음으로 카톡 사진을 웹툰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는 카톡 사진이 그게 뭐냐? 자식 낳았으면 자식 사진으로 해야지. 당장 우리 손주 사진으로 바꿔라. 카톡 사진도 왜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건가요? 24번째, 이사. 맞벌이 부부인 우리에게 예쁜 천사가 찾아왔고 이 예쁜 천사를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 부부에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대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돈 벌어야 해서 아기 못 키우니까 내가 너희랑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아기 돌봐줄게. 강변에 있는 우리 집은 복도형 방 2개, 25평 아파트. 다시 말해 4명이 살기는 좀 좁죠. 결국 한 집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나 때문에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해 시댁 옆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5번째, 방 지정. 이사를 결심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수동으로 매주 방을 보러 다녔네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낳은 넷이서 모두 함께 방을 보러 다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 집을 보러 갈 때마다 그 집 방 구조를 확인하면서 시어머니가 이 방은 너희가 쓰고 저 방은 우리 아들이 쓰고 저 방은 손님 방하고 왜 우리 집안에 시어머니 방이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26번째, 방 꾸미기. 그리고 이사할 집을 정하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주말도 어김없이 멀고 먼 시댁에서 호출을 하셔서 시댁을 방문하였는데 어머님은 아들이 곁으로 이사 오니까 좋으신 듯 하더라고요. 아니 아들이랑 같이 살려고 작정하셨나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너희 이사 오면 내 방에 TV랑 화장대는 꼭 있어야 한다. 왜 우리 집에 어머님 전용 TV와 화장대가 있어야 하냐고 그날도 대판 싸웠네요. 27번째, 집 열쇠.
아기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있는 기간에 신랑 혼자 안양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 거주 청소를 진행해서 주방 살림은 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조금씩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핑계로 어머님께서 레어템 아이템을 획득하셨네요. 시어머니가 야, 며느리 조리원 있는 동안 내가 너희 살림 정리해줄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정리해야 하니까 열쇠를 줘라. 나 번호키는 못 외운다. 아무 때고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네요. 28번째 새집 첫인상. 조리원 퇴소 후 나의 아주 소중한 딸과 함께 새집에 도착을 했고 저는 좌절과 재앙을 맛봤습니다. 내가 새집에 가기 전날 어머님께서는 주방 살림을 정리해준다면서 냄비와 그릇을 모조리 꺼내 주방에 빈틈없이 펼쳐두셨으며 심지어 펼쳐둔 채 힘들다고 수박 한 통 잡수시고 그냥 가버리셨네요. 그날부터 보름간 미친듯이 정리를 하고 청소하고 골병이 들어 지금도 족저 근막염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29번째 새집에서 만난 시어머니.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저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치울 때마다 입에서 쌍욕이 터져 나왔네요. 처음 겪어보는 육아와 회복되지 않는 몸으로 이삿짐을 정리를 하려니 절로 욕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청소 후 시어머니가 놀러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능력도 좋구나. 이걸 어제 다 치웠니? 아줌마 불러서 쓰지. 왜 네가 치웠어? 당장에 분유 타야 하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시어머니를 내쫓고 싶더라고요. 조리원비며 이사 비용이며 빠듯해서 돈 마음껏 쓰기도 힘든데 아줌마라뇨. 30번째 소고기. 출산 후 주방 정리 역대급 사고 치시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어머니가 이번엔 육아 소감을 아들에게 물어봤고 아들은 애 키우는 게 참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면 엄마가 고기 사줄게. 고기 먹으러 가자 하시더군요. 아들은 안 돼. 아기 봐야지 어떻게 나가. 너라도 나가자. 소고기 사줄게. 갔으면 저 진짜 이혼이었습니다. 31번째 피자. 어느 순간부터 이 일에 하루꼴로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신랑 있는 주말에 아기 보러 오셨는데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십니다. 저녁을 부랴부랴 차리자 어머님의 제안. 피자나 시켜 먹자. 아직 젖 먹는 아가가 신생아라 제가 밀가루를 못 먹어요. 결국 굶고 있는 내 앞에서 어머님과 남편은 피자를 시켜 드셨습니다. 나도 배고픈데 제가 밥 얹혀서 미역국에서 먹었습니다. 32번째 주방용품. 작년 설날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자고 오셨어요. 어머님은 가게 운영하시느라 살림을 못 하시거든요. 주방에서 음식 알려준다고 설치시다가 스테인레스 스틸 국자에 손이 데이셨죠. 야, 주방용품이 스테인레스 스틸이니까 손이 되지. 당장 주방용품 플라스틱으로 바꿔라 하며 성질 내시네요. 내 살림인데. 33번째 조미료. 명절날 나의 주방에서 어머님께서 음식 알려준다고 아침부터 이것저것 냉장고 음식을 타박하며 알려주셨어요. 누가 봐도 솔직히 어머님보다 내가 살림을 잘합니다. 심지어 신랑도 어머님께서 해준 음식 맛없다고 내가 한 것만 먹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끓이신 떡국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야, 조미료 없어서 떡국이 맛이 없잖니? 요리하는 집에 조미료가 왜 없느냐? 음식에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있다. 조미료 사다 놓고 음식 만들 때마다 넣어 먹어라. 요즘 조미료 쓰는 집 별로 없어요 어머님 하고 한마디 하니 팩 하고 삐지시네요. 34번째 건강검진. 다니는 회사에서 가족 의료비를 내줍니다. 대상자는 나와 나의 직계가족이고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시댁 식구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회사 복지 이야기 나오다가 우리 아빠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 시집 왔으니까 우리 식구잖니? 그러면 너희 집 말고 우리 집을 병원비 지원해줘야지. 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 회사의 룰이라서요. 그리고 친정 아빠 건강도 중요해요 어머님. 이 이야기를 듣고 삐지셔서는 3일 집에 안 오시더군요. 아, 정말 많은데 시어머님의 막말과 진상이 너무 많아 다 쓰기도 어렵지만 최대한 써봐요. 아직 반도 못 적었는데 내일 다시 와야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은 내일 업로드 후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